반갑습니다. 낮에 일하시고들 오셨죠? 네, 피곤하시죠? 네. 또 피곤하시면 뭐 조셔야죠. 네. 이렇게 낮에 일하시고 또 저녁 때 또 이 불법을 주경야독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1학기도 이제 다 끝나 가시니까 이제 좀 지칠 때가 되신 것 같아요. 네. 많이 힘드시죠? 아닙니다. 네. 오늘 과목이 이제 이 시간표에는 웰다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불교와 웰다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불경은 다 삶과 죽음에 대한 공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결국에는 삶과 죽음, 그리고 죽음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제 불법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오늘 같이 나누실 불교와 웰다잉은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이 전달하는 방법이 불법을 전달하는 방법이 현대적으로 매우 현대적으로 전달하는 그러니까 버전이 이제 달라진 거죠. 현대에 맞춰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뭐 한문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또 영어를 주로 많이 쓰잖아요. 그렇듯이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소통하는 그런 언어들은 계속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에 대한 삶과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주로 이제 한문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현대까지 배워왔는데 요새는 이제 영어, 뭐 빨리어, 뭐 등등 해서 많은 여러 나라 언어로 또 저희가 또 계속 바꿔 나가고 있죠. 그러면서도 또 어떤 언어 체계만 다른 게 아니고 또 전달하는 그런 체계도 또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 심리학도 매우 중요한 불법을 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언어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요즘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불교 과목을 맡아서 강의하면서도 한문을 거의 안 씁니다. 주로 영어를 쓰거나 또 한글 그리고 심리학적인 언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써서 그래야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배우시는 이 웰다잉 오늘 나누시는 웰다잉도 그런 차원에서 저하고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웰다잉 그러니까 죽어가는 것, 다잉은 이제 죽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기분이 안 좋은가요? 누가 죽어간다 그러면 선생님 죽어갑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얘기 들어도 뭐 그게 맞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죽어가니까는요. 그렇죠?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우리가 태어날 때 뭐를 가지고 태어날까요? 우리는 수명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죠? 선생님은 수명을 얼마나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80까지. 80. 좀 짧으신 거 아니에요, 요즘? 세태. 그래서 물론 이제 자기도 잘 모르죠. 뭐 제가 그거 알면 뭐 돗자리 깔게요.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수명하면 우리가 목숨수에 이제 명명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가진
가장 큰 특색 중에 하나가 이제 인과법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에 깨달으실 때도 인과법을 깨달으신 거죠. 성도하실 때도. 그런데 인과법에 의해서 우리는 전생이나 금생의 업으로 인한 인으로 인해서 저희는 이제 수명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전생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전생에 많은 공덕을 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의 몸을 받으셔서 또 인간의 몸을 받으신 데다가 또 복을 많이 지셔서 이렇게 불법을 만나서 이 봉은사에서 좋은 이런 법당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생의 인을 그렇게 쌓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시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는 업에 따라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더 좋은 업을 쌓으셨으면 천상에 계셨을, 그죠? 천상에 계실 겁니다. 그러면 천상의 수명하고 인간의 수명하고는 또 다르죠. 예, 그래서 도솔천의 하루는 인간의 500년이라든가 이렇게 좀 달라집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암만 못해도 암만 길게 오래 살아도 120년 이상은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이제 줄기세포 해가지고 좀 더 늘어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몸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업으로서 명일 암만 길어도 120년은 못 사는 명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게 명이고 그 다음에 수는 목숨 숫자죠. 목숨수. 그래서 왜 목숨수라고 그러냐. 그래서 제 이름이 이범수입니다. 그래서 뒤에 숫자가 목숨 숫자를 쓰는데 제가 태어나고서 저희 부모님께서 제 사주를 봤더니 명이 짧을 운세래요. 아마 전생에 그런 짧은 그 죄를 지었나 봐요. 그래서 명을 오래 살라고 목숨수에서 길게 살라고 장수할 때 숫자를 쓰죠. 그래서 장수하면 긴 목숨 이렇게 되죠. 그래서 수는 목에 숨을 쉬는 거를 게 목숨수입니다. 그러니까 명을 길게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도 그거를 유지하는 우리의 활동이라든가 우리의 그다음에 정신이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는 것, 그런 것들을 잘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력을 잘 유지하는 힘, 그게 바로 목숨입니다. 목숨수. 그래서 수명, 그러면 우리가 태어난 운명을 우리가 생명력을 잘 관리를 해서 자기의 명을 다하는 것. 그게 일단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의 복을 누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래서 보통 행복,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자 그러죠. 그래서 행자가 무슨 행자일까요? 행자. 우리가 행복을 맨날 찾아요. 네? 다행. 그러니까 다행. 행이 많다가 다행이잖아요. 그러면 행이 뭐죠? 행. 예? 행은 요절하지 않는 걸 행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명을 잘 채워서,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는 60살이 환갑이기 때문에 60살 이상 사는 거를 행이라고 그러죠. 예. 그 다음에 복은 우리 복자를 파자를 하면 눈앞에 밭이 있는데 우리의 밭잔자 위에 입구자가 있죠. 그래서 밭이 우리 목구녕을 채울 양식을 생산하는 밭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 그게 바로 복입니다. 그러니까 요절하지 않고 밥 안고 살면 그게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다에 대해서 한번 연태까지 자신이 생각했던 행복하고 제가 설명드린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하지, 그게 구체적으로 행복이 무엇인지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가 많이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돼서 오래 살고 굶지 않고 하는 건데 예전만 하더라도 많이 굶었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굶는 반에서 한 4분의 1은 굶어서 그 미국에서 준 옥수수 가루 가지고 빵 만들어서 나눠주고 했죠. 예, 밥 굶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매우 불행했죠. 근데 지금은 밥 굶지 않고 또 요절하지 않으니까 예전에는 다 거의 60을 잘 못 넘겼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다 60을 더 넘기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행복한 삶을 가지고 영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삶,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관리하고 또 죽은 이후에도 우리가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웰다잉의 과목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불교하면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불교대학 1학기 이제 마치셨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 여태까지 배우시면서 불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핵심 단어가 두 개가 뭘까요? 조금 아까 반야신경 외죠? 반야. 반야가 지혜죠, 지혜. 큰 대지혜 이렇게 얘기하죠. 마하반야.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불교는 무슨 문중이라고 그래요? 자비문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혜와 자비가 불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한 학기 내내 배우신 게 사실은 지혜와 자비에 도달하는 방법을 배우신 거죠. 그런데 이 웰다잉에도 가장 필요한 게 지혜와 자비입니다. 웰다잉에서도. 그래서 이 단어만 웰다잉으로 썼을 뿐이지 한자로 쓴다고 그러면 뭐 선종 이렇게 캐톨릭에서 많이 쓰죠. 선종이라고. 좋은 종말 이렇게 착할 선자 써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렇듯이 지금 현대는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60만 살면 기본적으로 삶을 명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평균 수명이 80이죠. 여성들은 85, 남성들은 이제 80이 다 돼갑니다. 79점 몇 이렇게 했는데 아마 지금은 이제 80 정도 됐을 겁니다. 여성들이 5년 정도 더 많습니다. 평균 수명이. 그러면 우리가 60세에서 20 몇 년이 늘어났어요. 평균 수명이. 조선시대 때는 평균 수명이 몇 년이었을까요? 40. 뭐, 한 35 정도 된다고 그래요. 35에서 40 정도.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지금 거의 2배 이상이 늘어났죠. 또, 5, 60년 전에 비해서 지금 2배 이상이 늘어나고 조선시대에 비하면 거의 뭐 3배가 늘어나는 그런 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점, 근데 이제 또 늘어나면서도 스톱된 게 아니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죽음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진 거예요, 이제. 그게 참 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또 저 사람 집안 좋아. 그러면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요소를 같이 다 따졌는데 요즘은 돈 많은 집을 집안이 좋다고 그래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돈 많으면서도 뭐 맨날 형제끼리 뭐 돈 가지고 싸우고 이런 집도 많죠. 안 보고 얼굴도 안 보고. 그런데도 요즘은 그래서 물질 문명을 추구하는 이런 사회에서 자꾸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고 있어요. 지금도 너무 경쟁이 치열하죠. 그래서 아주 요즘 대학생들 참 불행합니다. 취직도 잘 안 되죠. 여태까지 열심히 공부하면 취직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열심히 공부해도 취직이 안 돼요. 너무 경쟁이 심해졌어요. 그리고 또 경쟁이
죽음의 경쟁까지 하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경쟁까지 하는 시대로 이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좀 일찍 가시면 뭔가 모자라서 경쟁해서 패해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지금 인식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과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죽음과. 근데 우리가 암만 그래봤자 아직까지 120살 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100살 넘는 분들은 요즘 좀 많이 좀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과 대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결국엔 우리는 죽음과 대면하게 돼 있지, 대면하게 돼 있는 죽음을 우리가 대결을 해서 이겨먹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꿔야 되죠.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일부러 먼저 갈 건 없죠. 일부러 먼저 가면 옆에 가족들이 아주 너무 고통스럽죠. 주변 분들이.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죽음과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안 죽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죽음과 자꾸 대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는 암만 그래봤자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자꾸 이겨 먹으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숨을 갖고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거를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오히려 다른 것에 오히려 그냥 오래 사는 거에만 자꾸 치중을 하는 그러니까 삶의 에너지를 거기에 잘못 사용하는 오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는 관점을 이제 바꿀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이 웰다잉 교육에서 하는 거죠. 죽음은 어디 있어요? 죽음? 죽음 어디 있어요? 선생님 죽음 어디 있어요? 미래? 정말요? 네. 미래 어디 있어요? 곧? 좀 이제 약해지셨어. 미래에서. 네. 죽음이 과연 있어요? 네. 죽음 뭐 경험해 보신 사람 있으세요? 없잖아요. 네. 죽음은 경험해 보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보면서 간접 경험을 할 뿐이지 직접 자기의 경험은 딱 한 번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게 반드시 오는 거죠. 죽음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죠. 자기 안에 다 죽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삶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삶의 한 부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살다가 태어나서 살다가 삶의 마지막 순간이 바로 죽음이죠. 그거를 마지막 순간을 죽음이라고 이름 지어서 부를 뿐이지 실제로는 삶의 마지막 끝자락. 그것도 그래서 죽음이 삶의 일부분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죽음은 내 거고 내 삶의 마지막 부분을 죽음이라고 그러고 그 죽음은 내 거란 말이에요. 내 삶이 소중하죠? 그러면 내 삶의 마지막 자락인 죽음도 소중한 거예요. 죽음을 구박하면 안 됩니다. 죽음을 사랑해야죠. 좀 이상해지죠? 조금 제가 홀리는 것 같죠?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선생님 80살까지 사시는데 80살 몇 개월이요? 80살 딱 채우고 81살 넘어가시기 전에 제가 선생님한테 80살까지 살라고 얘기 안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80살이라 그랬으면 80살 하고서 12시 땡 할 때 그때가 바로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도 나한테 일어나는 나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딱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도 나의 삶의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소중한 거죠. 왜? 끝이 좋아야지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잘 관리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삶의 마지막을 잘 관리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충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만 딱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 전체를 잘 관리하는 것, 그게 바로 웰다잉이에요. 이건 잘 죽자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의 삶을 잘 관리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주 유종의 미를 거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웰다잉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마지막이라는 거를 아주 불안해해요. 두려워하고. 제가 선생님 오늘 여기 오실 때 바로 직장에서 오셨어요? 되게. 아, 직장에서. 직장에서. 네. 그러면 오시기 전에 뭐 화장 다시 고치셨어요? 아, 저는 알레르기 때문에 화장을. 아, 화장 안 하세요? 네. 그러면 아이크림도 안 바르세요? 네. 아, 그래요? 선생님은요? 선생님은 아이크림 바르세요? 다 발라요? 네. 아이크림 비싸죠? 네, 네. 아이크림 바르면 진짜로 주름이 안 생기나요? 심리적으로 안정. 심리적으로. 네. 어떤 안정? 주름이 안 생겨요. 주름이 안 생겨요. 주름이 안 생기면 뭐에 좋아요? 저 정신. 정신. 네. 정신 세계만 추구하시나 봐요. 미모도 좋아지잖아요. 스트레스를 안 받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모를 주름이 생기면 무언가 나한테 추한 거죠. 추한 거. 그러니까 주름이 생기면 왜 추해요? 늙어가는 거. 늙어가면 뭐가 안 좋아요? 본인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본인이 느껴지는 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느껴지는 게 안 좋을까요? 정신 건강. 정신 건강에. 또 정신으로 가셨어요? 근데 주름살 방지 크림을 쓰면 여전히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도 도움이 되죠. 주름살이 안 생기니까. 그럼 주름살이 안 생기고 젊음을 유지하면 뭐에 좋을까요? 그러면 추한 거, 나이가 들어서 주름이 생기면 추하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아, 나도 주름이 있는데 추하네. 그런데 일단은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드는, 젊고 나이가 들고 그러면 아무래도 근력이나 이런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죠? 그리고 주름살이 안 생길수록 미모에도 좋고 힘도 있고 그걸 외부에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계속 그렇게 해서 주름이 많이 생기면 결국에는 우리는 경쟁력을 잃고, 경쟁력을 잃으면 먹이를 쫓아갈 때도 우리는 불리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렇게 해서 불리해지다 보면 낙오되면 결국에는 죽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름살 방지 크림에도 이렇게 삶과 죽음에 대한 부분이 밑에 잠복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낙오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불안은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인 남녀들한테 죽음에 대한 인식을 조사를 했더니 회피 거부하는 비율이 38.5%나 됐어요. 우리가 주름살 방지 크림,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거사님들 또 아침에 무슨 비타민 드세요? 영양제 뭐 드세요? 안 드세요? 비타오백. 하루에 하나씩? 가끔. 그거 먹으면 힘이 나요. 기분.
비타민을 먹는 것 같, 그죠? 예. 저는 맨날 뭐 센트리움 하루에 아침에 꼭 먹습니다. 예. 그래서 영양제도 결국에는 오래 살라고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삶을 계속 활력을 유지하면서 이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으려고. 그래서 먹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맨날 먹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거나 회피를 해, 자꾸. 그 다음에 또 죽음 준비를 하느냐 그랬더니 전혀 하지 않는다가 54%예요. 선생님들 오늘 웰다잉 교육에 오신 것 자체는 죽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에요. 여기 오늘 빠지신 분들은 회피하신 분들이죠. 아, 웰다잉 그거 뭐, 들어야 돼. 예. 불교 대학에서 왜 웰다잉 뭐야? 이렇게. 예. 그래서 오늘 회피하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죽음 준비를 왜 못하냐 그랬더니 자기와는 거리가 멀대. 36%가.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자기하고 거리가 멀어요. 예. 우리한테 죽음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잘 몰라서, 이건 또 그래도 나름대로 이해가 가요. 24.3%. 그 다음에 특별히 안 해도 된대. 이분은 이제 도가 텄어. 예. 언제 죽어도 괜찮아. 이런 분들. 그런 분들 사실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두려워서 잘하고 있다. 그래서 특별히 안 해도 되는 데가 아니면 잘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32.2% 정도 돼요. 근데 특별히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진짜로 도 같아서 그런 분이 있고 아니면 잘 모르니까 죽음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인간에게 큰 충격을 주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5분의 4 정도가 죽음 준비를 잘 안 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준비를 안 한다는 건 그래서 그럼 죽음 준비를 도대체 뭐 해야 되는데 뭐 세부적인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나의 삶에 확실하게 나는 죽는다라는 걸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게 우선 죽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죽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계속 열어놔야 되는데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지. 난 내일 절대로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죽음 준비를 하지 않는 분들이죠. 죽음의 실체. 죽음은 암만 우리가 외면하려고 해도 외면한다고 숨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암만 샘물이 솟아나올 때 암만 큰 바위덩어리를 눌러놔도 샘물은 계속 삐죽삐죽하고 나와요. 그렇듯이 우리가 암만 내가 죽음을 보기 싫어서 계속 회피한다고 그래도 결국에는 반드시 샘물처럼 계속 자기를 적셔요. 그러니까 제 얘기 뭐냐면 아예 퐁당 빠지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래 나 죽을 거야. 어쩔래? 이렇게 아주 투신을 해버리는 게 훨씬 낫죠. 그렇다고 죽으란 얘기는 아니고 돌아가시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사실을 그런 개념에 어차피 나는 죽는데 그러면 전제를 그렇게 나의 죽음을 전제로 모든 걸 준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로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도 죽음에 대한 주의를 거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으로 우리 잃는 것이 뭐가 있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몸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우리의 식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죠. 나라는 존재,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게 없어진다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죽기 전에 보면 되게 병에 드니까 생로병 해서 자기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거 아주 괴로워하죠. 병에 들면 가장 괴로운 게 자기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야. 그 전에는 팔 드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팔도 못 들어. 나중에 돌아가시기 직전 되면 이불 덮고 있는 것도 힘들어요. 임종 환자들이 그렇죠.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 되면
아주 얇은 잎을 덮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정말로 얇은 비단 같은 걸로 덮어드려도 걸리적거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4대가 무너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중력을 지금은 힘이 있으니까 견디지만 점점 죽을 때가 되면 우리의 힘이 점점 소진되기 때문에 뭐가 누르는 것 자체가, 공기가 누르는 것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고독해져. 점점 이제 죽어갈수록 사람들이 오질 않죠.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패기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이 이제 제대로 이룬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미안성. 그래서 또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떤 세상과 맞부딪힐까? 이거에 대해서 아주 모르니까 두려워요. 그 다음에 또 죄 지은 게 있어서 염라대왕 만나서 또 혼날까봐 또 걱정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힘들지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자꾸 삶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렇게 사람들은 이 케블러로스라는 이 정신의학자가 이제 사람들이 죽기 전에 마음이 어떤가 했더니 처음에는 충격을 받죠. 몸에 악성 종양이 있네요. 그래서 한번 사진 찍어볼까요? 사진 딱 찍었더니 3개월 정도밖에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최후 선고를 받게 되면 우리는 충격을 받죠. 그 다음에 저 의사가 돌팔이야, 돌팔이. 오진일 거야. 걔 또 부인을 해. 그래서 딴 병원들을 또 막 가죠. 가서 또 찾아보고 또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맞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분노가 화가 막 나는 거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래서 염라대왕한테 어떤 남자가 갑자기 잡혀갔어요. 죽었어. 그래서 염라대왕한테 가서 막 화를 냈어요. 아니 대왕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잡아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막 신경질을 팍팍 냈어요. 분노를 했어.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무슨 소리냐? 내가 너한테 엽서를 보낸 지가 얼마나 됐는데 무슨 엽서 내가 못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봄 되면 꽃 피우고 가을 되면 낙엽 떨어뜨리고 이게 다 내가 너한테 보낸 엽서인데 그거 못 받았냐? 이러더래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본인 입장에서는 다 갑자기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죠. 그 다음에 자기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웰다잉 교육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봉원대학에서는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그런 걸 못 하는데 구체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어떤지 써보세요. 그러면 죽음은 뭐 잠자는 것, 뭐 하는 것, 저 하늘로 산책 가는 것 어떤 분은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의 죽음에 대해서 쓰세요. 그러면 안 써. 다 남의 일로 생각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정말로 내가 가긴 가는구나. 이게 내가 큰 병을 들었구나.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 부처님, 미륵 부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봉사를 위해서 열심히 맨날 나와서 쓸고 닦고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타협을 자꾸 하려고 그러죠. 근데 실제로 이 배터리가 탔나? 됐네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아서 또 살아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의 수명은 늘어납니다. 우리의 수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팔자를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보시하는 거예요. 보시. 보시를 하고 참회하고 보시하면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요. 그래서 보시를 많이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도 수명이 짧았는데 늘어난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그걸 느껴요. 이 배터리가 좀 그런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명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불보살님께 기도하시고 하면, 근데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죠. 막상 이제 업에 따라서 수명이 가령 뭐 60세, 70세 이렇게 됐는데 그때 가서 급해서 하시는 것보단 미리미리 참여하시고 미리미리 보시하시고 하시게 되면 그러면 수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수명을 늘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타협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울해서 이제 사람들이 문병을 가도 본청만족하고, 그 다음에 또 핀잔 주고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런 일을 겪다가 나중에 죽음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선고를 받고 충격, 부정, 분노, 타협, 우울까지 가다가 그 다음에 죽음을 받아들이면 그 전까지 정말로 침울하고 그 다음에 얼굴이 푸럭푸럭하고 그런 환자들이, 말기 환자들이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불보살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얼굴이 확 핍니다. 그래서 정말로 천사 같은 얼굴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얼굴을 보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벌써 마음이 저쪽 세상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기 전에 케블로스의 5단계가 아주 유명한 임종 환자들을 설명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주변에 그 몸이 아프셔가지고 또 그렇게 임종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이런 부분을 잘 참조하셔서 그런 분들을 대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죽음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오냐. 실제로 여기는 임종하시는 가까운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같이 임종하신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요즘 현대과학에서는 워낙 약이 좋아서 그래서 암 환자들도 통증을 거의 안 느끼고 돌아가시죠. 거의 통증을 95% 이상 잡는다고 그래요. 요즘은 통증 그래서 아프기 때문에 죽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요즘은 이제 좀 많이 없어졌어요. 통증을 다 관리하니까.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특히 불교에서는 마지막 숨 떨어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달리 얘기해서 어떤 식을 유지하고 있느냐가 그 다음 생을 좌우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크고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저금 통장? 집? 자식. 땡.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잖아요, 나. 이제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자식은 2년 따라 만났다, 2년 따라 헤어지는 거예요. 내 몸을 빌어서 나하고 인연이 깊어서 온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인연이 닿으면 헤어지는 거죠. 인연이 닿는 게 결국엔 내가 이 세상과 인연이 닿으면 나는 죽는 거고, 자식은 또 자식대로 살아나가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나. 딩동댕. 그 다음에, 근데 난데,
또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또 뭐예요? 건강. 예. 건강하고 건강을 달리 얘기하면 뭐죠? 생명. 그렇죠. 예. 생명. 예, 맞습니다.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살고 죽는 거예요.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가 있고 또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살아나가려면,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이 웰다잉 교육은요, 정말로 넓고 깊어요. 모든 철학과 심리학과 종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게 웰다잉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공부할 것도 많고 깊고 넓어요. 그러면 나를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나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생명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 먹는 거. 예, 좋습니다. 또 마음을 비우는 거. 예. 마음 안 비워도 유지합니다. 일단은 편안하게. 예. 연결이 제일 중요해요. 연결. 먹는 거하고 연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먹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서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우리한테 공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세상의 모든 나라는 존재는 연결이 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연기법입니다. 연기법. 인과법과 연기법은 아주 우리를 있게 하는 기본적인 원리예요. 부모하고 나하고 연결이 됐으니까 내가 태어난 거고, 또 나하고 자식하고 연결이 돼 있고, 또 이 지금 저녁 클래스가 선생님들은 옆에 동료가 도반이 있으니까 지금 수업이 열리는 거예요. 옆에 도반이 없으면 공부하러 왔는데 아무도 안 왔어. 혼자 계셔. 그러면 이 클래스가 열릴까요? 안 열리는 거예요. 옆에 분이 있어야지 이 클래스도 열리고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중무진으로 우리는 연결이 돼 있다고 그러죠. 불교계에서는. 그래서 불교는 정말로 진리를 아주 그냥 핵심 진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불교에서. 그래서 우리는 불교에서 무아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몸도 아까 선생님께서 먹는 거 얘기하셨는데 먹는 거는 내 몸 밖에 있을 때는 다른 것 같지만 내 입속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내 몸에서 녹아가지고 또 내 일부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배출이 되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식물을 또 키우기도 하고 또 이 순간에도 외부에서 또 공기가 들어와서 숨을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도 나라는 것, 나 혼자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같이 연결돼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 죽음은 우리가 우리 주변으로부터 단절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장 웰다잉 교육에서 가장 핵심의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연결이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웰다잉을 하려면 연결을 잘하고 사는 게 웰다잉의 핵심입니다. 그렇다 그래도 연결을 문어발처럼 많이 하고 이 사람 많이 알고 그게 아니고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과 잘 적절하게 연결되어서 사는 것. 적절하게 연결돼서 사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주변과 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깨닫고 사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웰다잉 교육의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에 대한 철학, 종교, 심리학을 가르치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의사소통입니다. 소통.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하죠. 그러면 아이들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아이들이. 우리 개 키우다가 개들 막 나면 반드시 거기서 애들이 개 새끼들이 한두 새끼를 왕따시켜요. 그죠? 그래서 막 괴롭히고 물어 죽이고 그래요. 자기네들끼리. 왜 그러냐면 그렇게 열등한 존재가 태어나면 집단을 위험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미리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나 이런 데서도 애들을 왕따시키는 거는 자기네 매우 집단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 자기네 소집단을 강하게 하려고. 그래서 거기서 뭔가 조금이라도 열등한 존재가 있으면 거기서 훈련을 시키든지 쫓아내든지 하려고 그러죠. 근데 대부분의 그렇게 왕따 당하는 아이들이 제가 심리치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보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의사소통의 기법들이 안 좋은 애들이에요. 집안에서 자기가 자라난 환경에서 의사소통을 잘 못하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 걔들이라고 그러고 싶겠어요? 그런 집안에서 자란 애들이 결국에는 학교 와서도 동료들하고 의사소통을 잘 못해요. 근데 그거는 비단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복지관에서, 제가 또 복지관에서 나이 어르신 80 이런 어르신들 제가 상담을 많이 해드렸는데 그런 분들도 되게 보면 거기서 괴로워하는 분들, 적응 잘 못하는 분들은 거의 다가 의사소통의 기법들이 아주 약한 분들이에요. 그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웰다잉을 잘 하려면 주변과 나는 항상 연결되어 있는 존재고, 그 다음에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주변과 나는 소통을 잘 하는 게 바로 웰다잉 할 수 있는 첫 번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연기법, 인과법은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가 연결이 돼 있죠. 그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연기는 횡적으로 다 이렇게 중중무진하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3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